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가냘픈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못 본 일인 양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곧 여자의 얼굴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안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외모와 재능, 성격, 집안 모두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저희 가족은 독일의 재벌 집안입니다. 저희 가족에 대해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상속받은 재산만 해도 몇백억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부자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독일의 특별한 문화 때문인데요. 세계의 부자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등을 떠올릴 텐데요. 혹시 독일의 부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독일 부자 순위에 있는 사람 이름을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해도 대부분 얼굴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독일 부자는 얼굴도 알려져 있지 않고 행방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베일에 쌓인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선 아내에게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불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더 쉽다는 말처럼 돈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돈 자랑을 했다가 험한 일을 당한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었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저는 반대로 마음은 점점 골마간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은 줄을 섰지만 어떤 남자를 만나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물질적 풍요 속에서 허우적대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세상에 대해 알고 싶어졌죠.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죠. 저의 이런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처음에는 반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도 위험한데 더구나 다른 나라로 돈도 넉넉하지 않게 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욱더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내 심정과 미래의 내 자신에 대해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니 듣고 있던 아버지가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닫혀 있었던 아버지가 동의를 해주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여행에 대해 이것저것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느 나라를 여행 갈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아시아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럽의 문화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생소한 아시아 국가에 가면 훨씬 깨닫는 게 많을 거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 나라는 중국과 일본뿐이었는데 일본은 대중매체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중국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중국은 국토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도시와 시골은 수준이 매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중국 시골에 가면 치안이 허술해서 외국 여자인 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비교적 치안이 좋은 대도시인 상하이와 홍콩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상하이는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죠. 상하이는 중국 사람도 많았지만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여행 온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중국은 각종 사고도 많고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기도 힘들며 인구가 많은 만큼 이해 못할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 좋은 사람도 많은 만큼 나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상하이의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상하이는 대도시라서 야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그곳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문득 술을 한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중국의 전통술인 고량주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고약한 냄새에 움찔했지만 한 입 마셔보니 독특한 맛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 잔에 술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량주만 마셨는데 나중에는 캔맥주까지 마시니 이게 혼합이 되어서 아주 빠르게 취해버렸어요. 저는 취기가 많이 올라온 상태로 밤거리를 걸었어요. 외국에서 느끼는 혼자만의 운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녔고 저에게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기분 좋은 생각에 잠겨있던 중에 갑자기 웬 남자가 다가오더니 제 팔을 확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영어로 말하는 저의 말을 그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설령 알아듣는다고 해도 무조건 나쁜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흥분한 나머지 정신도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통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거니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움을 주는데 이상하게도 여기 주변에서는 일부러 못 본 척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헬프미 헬프미 하고 소리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제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지나쳐가는 겁니다.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고 공포심의 기운이 다 빠지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체념을 하려던 순간 또 다른 남자들이 오더니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같은 일행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장이겠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완전히 의욕이 꺾여버렸죠. 남자들에게 손과 몸을 제압당한 채 어두컴컴한 골목 안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저는 정신을 반쯤 잃어버렸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 후련히 청바지에 카키색 외투를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 제가 있는 쪽으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납치하던 일행은 아닌 것 같았고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제 생각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그 카키색 남자는 납치범 일당에게 중국말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납치범들 인상이 싸늘하게 바뀌더니 카키색 남자 주위를 포위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카키색 남자는 적당한 근육에 날렵한 몸매의 소유자였고 무슨 운동을 했는지 매우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나뒹굴던 나무막대를 들더니 납치범에게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오랫동안 무술을 수련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가뿐하게 제압을 하며 오히려 저를 납치하려는 일당들이 크게 당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납치범 일행들을 제압한 카키색 남자는 쓰러져 있는 납치범들을 보며 저들이 일어서기 전에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며 제 손을 붙잡고 무작정 뛰었어요. 저 역시도 있는 힘껏 최대한 뛰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약 20분간 정신없이 뛰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는 안심이 되는지 저를 쉬게 하고 주변 편의점으로 가서 시원한 물을 사가지고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카키색 남자는 옆에 있는 벤치로 저를 안내했고 저희는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조금 전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해 정말 놀랐다고 말했어요. 납치범들이 저를 끌고 가려는 것도 놀랐지만 어떻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너무 놀라고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카키색 남자분은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중국인들이 대부분 그런 편이라고요. 자기 일이 아닌데 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안 좋은 일에 휩쓸릴 수도 있어서 몸을 사리는 거라고요. 중국을 여자 혼자 여행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더군요. 더군다나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더욱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카키색 남자분은 저에게 이제 좀 진정이 되느냐고 물어보면서 괜찮다면 숙소 근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카키색 남자분은 보답 같은 건 괜찮고 자신은 한국이 고향이라서 기회가 되면 한국에 한번 여행을 가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하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평소에 K-팝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민건이라고 했습니다. 민건 씨는 제가 묵는 숙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냥 택시를 잡아서 태워보내면 되는데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동행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을 해서 민건 씨가 숙소에 들어가려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기에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었어요. 상하이에 머무르는 동안 시간이 된다면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주는 남자라면 사랑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요. 이 사람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날 연락했고
그 다음 날도 연락했어요. 급작스럽게 사랑의 불길이 타올랐고 민건 씨도 저에게 뜨거운 눈빛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비슷한 나이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민건 씨가 30대 중반도 안 된 줄 알았는데 42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민건 씨도 제가 30대는 된 줄 알았대요. 예전부터 동양인은 어려 보이고 서양인은 좋게 말하면 성숙미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성숙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4살 나이 차이를 알게 된 민건 씨는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침 자신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저보고 조심해서 여행을 하고 독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민건 씨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그와 헤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에 들 때까지 심지어는 꿈에서도 매일 그의 생각만 했어요. 점점 식욕도 사라지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상사병으로 제가 어떻게만 될 것 같아 그만 중국 여행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걱정도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상하이에 있을 때 민건 씨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준 기억이 났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인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충청남도 공주시라고 했었어요. 그는 시골에서 가족의 농사를 돕고 읍내에서 검도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납치범들에게 끌려갔을 때 민건 씨가 나무막대를 들고 제압한 모습은 바로 검도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민건 씨가 살고 있다는 공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공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마침내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했기에 택시기사님에게 공주에 있는 검도도장에 하나씩 모두 가달라고 했어요. 검도도장마다 들어가서 민건 씨가 있냐고 물어보고 다녔죠. 다행히 그곳에는 검도도장이 몇 개뿐이었어요. 세 번째 검도도장의 문을 열었을 때 도장을 청소하고 있던 민건 씨와 눈이 마주쳤고 민건 씨는 매우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민건 씨가 떠나고 매 시간마다 민건 씨를 잊은 적이 없었다며 민건 씨와 같이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인근에 숙소를 잡아놓고 매일 검도도장에 갔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 외에 민건 씨가 혼자 있으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민건 씨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검도 도장을 다니는 초등학생들과 인사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민건 씨는 처음에 일부러 그랬는지 저에게 자꾸만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돌아가라고 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되는 저의 고집에 민건 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흔들리는 틈을 파고들어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너무 사랑하고 당신 없는 세상은 고통이라고 하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굳어있던 민건 씨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며 잘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머무르며 민건 씨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과 직업 등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검도도장을 같이 운영하려면 저도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빨리 습득을 해서 도장에 오는 학생들에게도 말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언어를 반드시 습득해야 하겠죠. 그리고 농사일도 조금씩 배우고 싶어요. 동네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어서 외국인 주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멋진 카페도 차려서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함께 차를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행복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꿈은 10만 유튜버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사연 듣기 전에 꼭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